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1,400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잠시 뒤 3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인제대 서울백병원 김경우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확진자 소식부터 좀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540명 늘었고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주 중반이 됐으니까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다소 줄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점차 이제 매주 줄어들면 당연히 좋겠죠. 오늘 수치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네, 확실히 이제 예방접종을 맞으신 고령층 위주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그 위중증 환자의 감소 효과까지는 아직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 위주로 위중증 환자가 좀 늘어나는 양상. 그러니까 한 달 전만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한 50대 미만 젊은 층에서 위중증 환자가 한 달 전에는 이제 26명이었는데 어제 발표 자료는 36명으로 오히려 위중증, 젊은 층의 위중증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네. 그 60대는 이제 조금 늦게 예방접종을 시작하긴 하셨지만 아직 60대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많은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네. 이것이 위중증 환자가 앞으로 감소할지 아니면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 위주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할지 그리고 지금 위중증 환자분들 중에서 혹시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또 그리고 전체 확진자 발생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1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최근 들어서 이제 1차 접종을 하신 분들 중에서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 정보를 좀 분석해 보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신 1차 접종자가 어제 하루 50만 명 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차 신규 접종자가 54만 24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1차 접종자가 1,379만 879명인데요. 전체 인구의 26.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누적 1,400만 명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죠. 오늘 0시 기준인 만큼 오늘 오후에는 1,400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백신 접종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백신 접종을 맞지 않으려는 이유들 가장 큰 것이 백신의 어떤 이상 반응, 부작용에 염려돼서 이것이 대부분 한 85%를 차지했었고 또 효과를 좀 믿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한 67%, 60% 이상이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예방 접종이 진행되면서 어떤 효능이라든지 이상 반응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신다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맞으시는 걸 보고 예방 접종을 좀 주저하셨던 분들이 이제 예방 접종을 맞는 것으로 선회하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 좀 일상에 다가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어떤 면회를 하신다든지 정상회담이나 이런 회의를 할 때 마스크를 벗고 하신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좀 이제 일상생활로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예방 접종률을 점점 더 빠르게 증가시킨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 2차 접종자, 그러니까 다 완료하신 분들도 좀 저희가 수치를 만나보면 얀센 백신 맞은 분들은 이 수치에 모두 반영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28만 928명 추가돼서 누적 375만 5,040명, 인구 대비 7.3%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전망하기를 오늘 중으로 1,400만 명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라는 전망을 내놓긴 했는데요. 물론 이제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여전히 이런 접종 규모가 어떤 감염 유행을 줄일 정도로 아주 대규모의 접종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좀 개인 방역 수칙은 좀 제대로 준수를 해야 되겠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에서도 이제 많이 소개가 됐지만 예방 접종이 높은 국가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네. 또 국내에서도 어떤 신규 확진자 감소는 주로 백신을 맞은 분들 위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맞지 않은 분 연령층에서는 여전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특히 젊은 층 위주로 급증할 가능성이 많겠고 그 와중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3명 중에 1명은 영국이나 인도 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변이 발생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아직 대부분의 접종하신 분들이 1차 접종만 맞으셨기 때문에 1차 접종만으로 이제 변이 발생에 대응하는 효과가 초기보다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그리고 뭐 관련 인센티브도 나오면서 나는 언제 맞을 수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3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할 텐데 3분기 접종 계획이 윤곽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어떤 분들이 어떤 순서를 맞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연령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아서 50대 분들이 이제 7월에 먼저 맞고 그다음에 8월부터는 이제 30대, 40대 분들이 맞으시고 9월에는 20대 분들 이렇게 연령이 가장 큰 기준이 되겠고요. 예. 그중에서 좀 일부 우선 접종 대상이 필요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수험생이나 교사 그리고 돌봄에 있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주로 7월 달, 8월 달에 이제 접종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 각 부처라든가 지역별로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한 건의가 많이 들어왔고 좀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은 우선 접종 대상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그분들을 일일이 세분해서 등록하고 확인해서 접종하는데 조금 더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연령대별로 빠르게 접종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지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백신이 접종될지도 좀 나왔나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3분기, 특히 이제 7월 달 도입 백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고 공개는 못하지만은 예.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 8, 9월 달 도입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도입 가능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파이자 백신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모더나나 노바백스 백신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 도입 시기가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예. 일단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를 맞으신 분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11주가 지나면 2차 접종을 맞으셔야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분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계약된 2천만 회 중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많이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남은 게 파이자 백신인데 예. 아마 이제 파이자 백신으로 이제 주로 50대라든지 다른 연령층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파이자 백신은 이제 3주 간격으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충분한 도입 물량을 보면서 접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0대 연령층이 한 860만 그리고 수험생, 교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3주 간격으로 2번 접종을 해야 되면은 우리가 한 5주 이내에 한 2천만 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월이나 8월 초순까지 2천만 도스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제 50대나 다른 분들 대상으로 7월 달에 예방 접종을 하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파이자 물량이 이제 매주 400만 이상 도스가 확보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해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은 잠시 뒤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의 수급 문제, 그러니까 공급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원래 이제 계획한 대로 접종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좋지 않은 내용을 저희가 좀 다뤄볼까 하는데 이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례 첫 사례가 나와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3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기저질환은 또 없었다고 하고 접종 이후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9일 정도 지나서 이 늦게 파악했기 때문에 사망한 거 아니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백신 부작용이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초기에 혈소판 감소라든지 내종맥동 혈전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PF4 항체라 그래서 어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특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항체 검사까지 예. 나왔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고 그것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되는 첫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분기 시행 계획은 전체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교차 접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7월 한시적인 것도 있고 그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중순에 이제 받으신 분들인데 보건의료인, 30세 이상 방문 돌봄 종사자, 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성 신장 질환자, 경찰, 소방, 해경을 포함한 사회 필수 인력 76만 명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수급 문제 때문에 교차 접종이 결정된 거 아니겠어요? 일단 이 결정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코백스로부터 이제 조달받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이 좀 지연된다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차 접종이 같은 백신을 맞을 때보다 어떨 때보다는 더 효능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지금 76만 명은 대부분 이제 연령층이 다양하긴 하지만은 예. 젊은 층이 좀 많이 포함되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젊은 층이고 또 좀 사회적 필수적인 분야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교차 접종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됐다. 예.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본인이 2차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싶으시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예. 예정된 대로 11일에서 12주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실 수가 있겠고요. 예. 다만 이제 1차로 맞으셨던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의료기관이 변경돼서 새로운 의료기관을 별도로 통보해주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약간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그 교차 접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배경에는 물론 이제 해외 사례들도 있는 것이고 이거를 만약에 아까 지금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76만 명 중에 나는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쨌든 선택권이 열려 있는 것도 네, 그 부분도 어쨌든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00명 대상으로 국내에 실험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예, 예. 그 임상시험 데이터도 한번 조금 공개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100명의 데이터가 이제 76만 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또 다르게 나타날지는 또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국내의 자료도 한번 좀 추가적으로 본다든지 또 해외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는 자료도 같이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또 가장 또 걱정되셨던 부분이 이제 효능이 증가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이상 반응이 혹시 더 증가하지는 않을까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동안의 자료를 좀 취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차 접종 시에 약간 증가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국소 이상 반응이고 심각한 이상 반응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발표는 났지만은 예. 우리가 혹시 몰랐던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교차 접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좀 긴밀한 모니터링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브리핑을 듣기 전에는 그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지금 국내에서 두 차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분 다 모두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부작용이 좀 드물긴 하지만 지금 치명적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연령 자체를 좀 재검토해봐야겠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연령 제한을 좀 조정할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령을 좀 상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대 이하는 이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안전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권고가 되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30대에도 조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두 사례가 나오긴 했지만 좀 연령을 상향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지금 또 이제 맞으신 분들 중에서 아직 4주가 다 지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또 유사한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진료창에 DUR이라고 해서 이분이 언제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십시오라는 창이 뜨는데 그것을 조금 더 보통 이제 진료 마칠 때 그 창이 뜨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기에 좀 알람을 띄운다든지 해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환자를 볼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지침이 좀 이제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혈액 검사, 혈소판 검사와 D 이성체 검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바로 볼 수 있도록 좀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서 조금이라도 의심되시는 분들이 방문했을 때 의료진이 빨리 파악하고 추가적인 초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된 좀 안전망을 보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나라별로 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는 그 어떤 대상의 범위가 좀 달라서 이 연령 제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들이 뒤따랐는데
아무튼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 연령 제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국에서도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어봤고요. 백신 5접종 사례가 이게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30대 민방위 대원, 원래 얀센 백신 맞아야 되는데 이거 이제 경남 함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얀센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 번 맞으면 1, 2차를 다 이제 통합할 수 있는 백신인데 이분들은 그럼 또 2차 접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게 되는 거라서 근데 이게 한 건만 있었는가? 현재 100건이 넘는 5접종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5접종 사례가 워낙에 많이 발생해서 근데 이 건만 보자면 얀센을 맞춰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췄다. 혹은 다른 5접종 사례를 포함해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요? 네, 그래서 일단 1,400만 명이 1차 접종 이상을 맞춰서 이제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이제 앞으로 또 지금 1,000만 명이 돼서 2차 접종이 필요하고 나머지 또 2천만 명도 또 2번 접종을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좀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5접종 사례만을 별도로 이제 담당하는 좀 팀을 여러 부서를 지자체와 연결해서 좀 만들어서 일단 5접종 사례를 좀 국내 사례를 분석해서 예.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하고 관련된 요인들, 원인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5접종 사례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각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어떤 업무 숙지 정도나 시행 능력 수준이 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서 가장 편하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개발한다든지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또 이제 가급적 또 이제 접종 개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접종 의료기관별로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좀 제한한다든지 좀 추가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별도의 팀을 좀 하나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우리나라에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현장마다 또 사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각 의료기관에서 이제 백신을 이제 주사기에 일일이 하나씩 나눠 담는 과정에서 계속 오류가 생긴다 그러면은 예. 중앙센터 근처에 있는 지역별로 센터에서 그 당일 예약되신 분에 대해서 주사기에 이제 소분해서 그날 소진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네. 또 백신별로 주사기를 달리해서 색깔별로 구별한다든지 그래서 또 접종 맞으시는 분들도 이제 접종 종류에 따라 색깔별로 구별해서 예. 이제 색깔별로 맞춰서 접종을 한다든지 이미 이게 충전된 주사기로 주사만 하면 되니까 어떤 희석이나 이제 접종 과정에서 좀 오류를 좀 줄일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는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좀 최소한 오류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하는 방법들이 좀 지금이라도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사기 색깔 언급도 해주셨습니다만 어제였나 그제였나 당국에서도 그 어떤 백신별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시킬 때 그 백신 종류에 따라서 공간을 분리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줬고 이제 그게 이런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위탁 의료기관에 이제 전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이제 그게 잘 전달이 안 됐나 봅니다. 주사기 색깔도 좋은 아이디어 같고 특히 이제 공간에 분리를 한다면 얀센 방에서는 얀센만 맞추는 거고 에이지 백신은 에이지 방에서만 맞추는 거니까 게다가 거기에 더불어서 주사기 색깔도 백신에 따라서 좀 맞는 분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면 이런 혼란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빨리빨리 안 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공간이 또 여의치 않은 접종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접종을 하시는 분이 의사가 하시는 데도 있고 간호사분이 하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각 접종센터 의료기관 사정에 맞춰서 좀 그 기관에서 좀 최적화돼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좀 계속 좀 철저하게 업무 이해 수준이나 시행령이 가장 낮으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또 접종 맞으시는 분들도 조금 좀 인지 장애가 있거나 잘 모르시더라도 쉽게 따라서 맞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요. 세계보건기구가 지목한 10가지 정도의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총 4가지입니다.
일단 알파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영국 변이가 1,66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베타형인 남아공 변이가 14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마형 브라질 변이가 6건, 델타형 인도 변이가 155건이었습니다. 지금 그동안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도 전파력이지만 이 백신을 회피한다는 그 우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백신은 이 변이 바이러스에 좀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더 높일 수 있는 백신들도 나올 걸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백신별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별로 또 차이가 굉장히 다양해서 효능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영국에서 발표에서는 1차 접종만으로는 이제 예방 효과가 한 30% 정도고 2차 접종까지 해야지 60% 내지 80%의 효능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오늘 질병청 브리핑에서도 이제 집단 발생이 생긴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사례를 분석했을 때 1차 접종만으로도 이제 영국 발변이나 인도발 변이에 대해서는 80% 정도의 예방 효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확실히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얼만큼 많이 떨어질지는 좀 연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접종을 완료하셨지만 그러니까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 위주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고 또 1차 접종만으로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계셨던 분들이 네.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게 되면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또 시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저희 짚어봤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